이제 저당권 넘게 한번 보시죠. 자, 저당권은 자, 먼저 저당권의 등기 대상은 자, 부동산의 소유권,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잘라주세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그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저거 부기 등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이 안 돼요. 담보물권이니까. 자, 용익권하고 달라.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반대예요. 자, 용익권은 개념은 남의 물건을 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빌리는 객체가 물건이란 말이야. 물건이니까 이 물건의 일부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일부에도 가능. 이때 이제 뭐 첨부한다 그랬어요? 도면 첨부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담보권으로 오면, 담보권은 자, 이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경매 넣는 거예요, 경매. 자, 경매 넣어야 되니까, 경매 넣으면 자, 현재 소유자가 갑이야. 자, 저당권자가 자, 을이다. 라고 하면, 이 경매 넣으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형락이랑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일부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권만 일부가 되고, 자, 담보권이나 소유권은 일부에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소유자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보통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자, 이 땅, 건물, 뭐 똑같아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땅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거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정확하게는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자, 소유자 갑이 이제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이잖아. 일필지. 그 다음에 을구에 이제 저당권자 된단 말이야. 을구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자가 이제 설정해 주니까 주등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소유권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땅에 만약에 지상권자가 있었어요. 지상권을 제펴서 은행에 돈 빌립니다. 그러면 객체가 뭐야? 지상권이야. 이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이니까 이 저당권은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1순위에 만약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을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전세권자가 또 1순위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고 하죠. 이것도 이제 제필 수 있습니다. 이걸 제펴가지고 은행에 가서 병은행에 돈을 빌리면, 근데 이제 전세권자 해볼까요? 이걸 제폈다고 하죠. 제펴서 이제 만약에 전세금이 1억 있었다. 자, 조심해야 돼. 전세금 돈을 제피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이라는 사용 수익권을 제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객체가 전세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소유권일 때는 주등기인데, 요거는 1순위 전세권을 제핀 거야. 그럼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여기다가 1에 1 이렇게 부기등기를 합니다. 1번 전세권이 객체입니다.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은행 이렇게 됩니다. 객체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객체가 되면 뭐 한다고? 부기등기예요. 여기서 출제하는 게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됩니다. 채권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상권하고 임차권은 엄청난 차이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거잖아요. 물권이니까. 이게 제필 수도 있는데 이건 제필도 못해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좀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방가리 2번 저당권 등기 신청 정보 갑니다. 1번 필요적 신청 정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 채권액. 자, 저당권 등기 한번 해보죠. 자, 저당권은 자, 이 땅을 제폈다. 그럼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을구에 저당권 등기. 을구에 자, 1순위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 몇 년 며칠 설정 계약. 필요적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채권액이죠. 은행에 가서 1억 빌렸다. 채권액 1억. 자, 요게 이제 딱 확정돼 있어요. 액수와 딱 확정돼. 이게 이제 보통 그냥 저당권입니다. 그냥 저당권이고, 만약 건저당이다. 조금 나오고 있지만, 건저당 설정은, 요거는 채권액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건저당은 채권이 정간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적어요. 이거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최대 한도만 적어요. 요게 차이입니다.
보통 저당은 그냥 채권액 확정돼 있죠. 건저당은 최고액만 정해. 그래서 채권이 10억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건저당이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여기는 자 채무자 필요성이 그 다음에 저당권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여기는 채무자 갑, 저당권자는 똑같아요. 여기 다릅니다. 자, 이건 확정돼야 돼. 확정. 왜냐 경매에 들어가면 액수가 확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확정돼. 만약에 자 나중에 나오죠. 백미 백가마 쌀 백가마 채권도 등기가 가능해요. 백미 백가마. 근데 그 쌀값은 확정돼 있어요. 막 정감 변동해요. 변동하잖아. 그리고 이거 확정을 시켜야 돼. 확정을 가로 열고 쌀 한 가마니 얼마 정도 하죠? 지금 그거밖에 안 해요? 20 한 5, 6만 원 안 하나요? 28? 우리가 올랐다가 30만 원 시정. 이걸 확정시켜줘야 돼. 금 3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확정을 시켜줘야 돼. 왜냐면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이 돈을 받는 것이지 쌀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평가액이라 그래. 평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자, 가보죠. 필요적 신청 1. 채권액이 딱 확정이 돼야 돼. 그냥 금 1억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나오죠. 백미 백가마가 채권액이라면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돼. 금 3천만 원 이렇게 확정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이게 필요적이죠. 그 다음에 3번 조금 전에 설명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그 권리 표시요. 그러니까 1번 지상권, 1번 전세권 이렇게 권리 표시합니다. 그래야 부기등기를 하죠. 다음 4번에 공동저당일 때는 공동담보 표시를 해야 돼. 부동산이 2개, 3개, 4개인 때는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양거래 이번에 임의적 신청정보. 는 1번 변제기 이자가 대표적인 임의적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조심. 존속기간은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내어줘야 돼요. 자, 저당권에서는 딱 변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자, 방가로 3번 내려옵니다. 등기 실행해 보야 돼. 1.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잡힌다, 땅 잡힌다 그러면 주등기예요. 그 소유권 잡히는 거야. 다음 2번 소유권이 아닌 뭐 1번 지상권이나 2번 전세권을 객체로 하면 부기등기라 그래서 부기등기. 자, 방가로 4번 이제 보통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자, 근저당은 1. 채권 최고액. 우리는 그냥 10억 이렇게 했죠.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의 뜻. 자, 근저당이란 뜻. 근저당 근자가 들어가야 돼. 요거야 바로 근저당권 설정. 그냥 보통 그냥 저당권 설정이라면 여기는 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 이게 근이 이제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 그는 기본 계약을 줄임말이에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마이너스 통장 계약, 당좌 대월 계약, 어마린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그래 근저당이라 그래요. 그래 근저당이라는 뜻이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자, 2번 조심.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 단순하게. 그래서 채권 최고액 금 10억 이렇게 단일 기재해야지 채권자별로 또는 채무자별로 구분 기재할 수는 없다. 이게 답으로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단순하게 가보죠. 채권 최고액 얼구에. 자, 최고액은 나중에 봤지만 우선 변제받을 최대 한도입니다. 최고액 우선 변제받을 최대 한도야. 그래서 자, 금 10억 뭐 이렇게 딱 단일 기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3명이다. 채무자 A 뭐 3억, 채무자 B 4억, 채무자 C 3억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또 채권자가 은행이 2개다. 채권자 A 5억, 채권자 을 5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 오로지 한꺼번에 10억 이렇게 해야 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단일 기재야 돼. 단일 기재. 다음 동그라미 3번. 근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해도 절대로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근저당 설정자하고 채무자 같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 표시 생략 안 됩니다.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립니다. 1억 빌리 이 사람 채무자죠? 소비대자 채무자, 은행 소비자 채권자죠.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저당권 설정해 주죠. 그럼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 갑, 은행 저당권자죠. 그래서 대개 보면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채무자 이름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자, 이런 경우, 돈은 갑이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은 친구가 와가지고 병이 자기 아파트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 이름은 적어야 됩니다.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든 다르든 간에 채무자는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절대 채무자를 생략 안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여기 채무자가 A, B, C 3명일지라도, 자, 조심해야 돼. 그 수인의 채무가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는 그냥 연대란 말 적으면 안 돼. 단순히 그냥 채무자 A, B, C라고 적어야지 연대 채무자 A, B, C 이렇게 하면 안 돼.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하고 아까 조심할게. 자, 보통 저당하고 그냥 저당권.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 저당권 등기를 못 봤을 거예요. 왜? 다 지금은 근저당 쓰니까.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저당권에 꽤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근저당을 다 사용. 이게 좀 불편하거든. 왜냐면 저당권은 이건 돈 갚았다. 값이 빵원이 된다. 그럼 저당권 소멸해버려요. 다시 돈 빌려면 또 저당권 말소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다시 해야 돼. 돈을 5번 빌리러 간다. 그러면 말소 등기. 그러면 이 등기를 10개를 해야 돼. 옛날에 그래서 사업소장 돈 벌었죠. 지금은 한번 딱 근저당 등기 해놓고는 이 정관 면제가 채무가 빵원이 되어도 근저당 소멸 안 하잖아요. 이게 편리하거든. 거의 지금 근저당이. 근데 이제 은행이 지점장하고 나온 사람들 이것만 하고 나왔으니까 이걸 물으면요. 이러고 앉았어. 못 봤으니까. 이게 원칙인데 사실은. 원칙인데 이게 불편하니까 근저당을 많이 사용할 뿐이에요. 법조문은 요거 1개밖에 없어요. 이 법조문은 한 20개가 되는데 예외입니다. 이 근저당. 예외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외 저당입니다. 근저당.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좀 4번. 근저당 등기할 때 못하는 거. 변제기하고 이자는 등기 못합니다. 근저당은, 자, 민법에서 나오지만, 근저당에, 자, 여기 채권 최고액 10억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이자가 산입되어 있잖아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이자 등기를 못해요. 따로. 여기 이자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이거는 이제 채권이 정관 변동한다면 이 채권이, 이 정관 변동하니까 그 변제기가 없잖아요. 기간은 있지만 변제기 등기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당하고 다르죠. 보통 저당은 딱 변제기 등기 가능해요. 여기는 여기는 또 이자 등기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통 저당에는.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보통 저당에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양가로 2번 임의적 신청 정보 찾았어요. 동그라미 1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죠? 변제기 이자 등기합니다. 및 발생 시기와 지급 시기도 임의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 그러나 뭘 등기 못한다? 존속기간 등기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하고 반대돼. 이제 근저당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4. 근저당은 반대로 근저당 등기 시 뭘 등기 못한다? 변제기하고 이자 등기를 못합니다. 여기 이제 보통 저당과 차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근데 위에 보통 저당은 뭐 등기 못한다? 존속기간 등기 못한다 그랬죠. 구별해야 돼. 보통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입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제 방가로 5번 공동저당 가보죠. 공동저당은 이제 의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의 가보죠. 의는 이제 부동산이 2개 이상이 돼야죠.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3억을 빌리러 가요. 3억 채무자, 채권자. 그럼 은행이 이제 담보 제공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데, 이걸 간평을 해보니까 한 2억밖에 안 돼요. 평가가액이. 그러면 은행이 3억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담보가 2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담보 더 가져오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또 땅, 여기는 뭐 10번지라고 하죠. 한 15번지 땅을 담보로 또 제공해요. 여기도 2억짜리야. 합하니까 4억이잖아. 그럼 이제 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당권이 몇 개 설정되죠? 2개잖아, 2개. 2개 이상의 설정. 이게 공동저당이야. 은행이 공동저당권자. 자, 2개. 아니면 뭐 3개, 4개, 5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공동저당 담보물이죠. 자,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는 소유자가 병일 수도 있죠.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가 되죠? 물상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월 2일 날 등기했고, 이거는 5월 1일 날 등기했고, 등기 날짜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같아야 돼? 채권만 동일하면 돼. 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뭐는 같아야 돼? 채권은 동일하면 됩니다. 그게 공동저당이야. 자, 그러면 문제는, 자, 만약에 여기에 부동산이 4개야. 그러면 요 부동산에다가 요걸 B, C, D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공동담보 표시를 해줘야 돼. 공동담보 뜻. 자, 그러면 여기는 B, C, D 이렇게 공동담보다. 여기는 또 A, B, D. 여기는 A, B, D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러면 공동담보라는 뜻을 여기는 3개씩 해줘. 이건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라는 뜻을 안 하고 아예 담보 목록을 만들어요. 공동담보 목록. 그러면 5개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몇 개 이상? 5개 이상. 이거 내어줘야 돼.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거야. 자, 과거에 옛날에는 우리 신청인이 작성해 갔었어요. 너무 복잡하잖아. 지금은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직접 작성해야 돼.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그리고 2번. 공동담보 목록을 이제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본다. 등기 기록 같은 말 뭐라 그랬죠? 등기부. 일부로 본다. 옆에 저거 그러면 무슨 보존이겠어요? 영구 보존합니다. 영구 보존해야 돼. 자, 영구 보존. 그 정도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권리질권 같은 말, 채권 담보물권이에요. 자, 이거는 객체가, 자, 지금까지는 객체가 물건이었어요. 자, 소유권이거든. 물건. 소유권, 객체, 물건, 일물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물건이죠. 다음, 요거는 뭐가 되죠? 이쪽은 일부도 가능하죠? 예, 물건이야, 다 객체가. 저당권은 당연히 전부가 돼. 다 물건이야, 객체가. 이 물건이라는 뜻은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니까 다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근데 권리도 예를 들어 소유자, 물건이 아닌 권리가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뭐 하나 있었죠? 아까 뭐였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객체가 되는 게 뭐였죠? 한 시간 전에 까먹었죠, 그죠? 뭐였어요? 이것도 객체가 되는 거 전세권이었죠? 전세권은 전세권이 저당권 말 잘못했네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아까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이거예요. 예외라는 거야. 이제 권리도 객체가 되는 부기 등기. 여기까지는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질권에 와서 질권은 객체가 동사는 등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객체가 이제 권리일 때는 등기. 그럼 무슨 등기 한다는 거야? 부기 등기다. 그거야. 지금 권리질권 같은 말 채권이 객체야. 채권 담보권 등기. 옆에 적으세요. 부기 등기. 자, 동그라미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질권은 저당권이 붙어있는 저당권부 채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객체가 저당권부 채권이에요.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외워야 될 게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채피니까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고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자, 권리질권. 다음 2번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등기가 넘어간다.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한다. 자, 그럼 결국은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게 우리 저당권하고 권리질권이에요. 그 점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등기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5장에 이제 각종 등기 절차 가보죠. 자, 먼저 이제 1번 멸실 등기 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권리 등기 했던가요? 권리 등기. 자, 제일 처음 한 등기가 뭐였어요? 소유권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적.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을구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질권 설정했습니다. 얘는, 자, 멸실 등기 갑니다. 자, 조심하세요. 멸실 등기는 이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하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자, 멸실은 건물 멸실이 많겠어요? 토지 멸실이 많겠어요? 이게 말이지 않죠? 이게. 토지 멸실은 우리 태풍으로 바다가 됐을 때 멸실 등기한다. 자, 갑니다. 1. 멸실 등기는 전부가 포인트야. 땡땡. 부동산에 전부 멸실될 때 합니다. 일부 멸실은 멸실 등기 못해요. 전부 멸실돼야 돼. 막 집이 방이 4칸이다. 4칸 다 태풍으로 떠내려가야 돼. 한 칸 떠내려갔다. 그러면 변경 등기합니다. 전부 멸실됐어요. 이거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표제부. 그리고 주 등기고 등기용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폐쇄시킵니다. 폐쇄시켜가지고 폐쇄 등기부에다가 영구 보존해 놓습니다. 자, 43조 멸실 등기 신청봅니다. 잘 보세요. 1항 건물이 전부 멸실돼서 자, 여기 이제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앞에 뭐가 있겠어요? 표제부 있겠죠? 자, 표제부. 요거는 어디에 돼 있죠? 갑구에 돼 있죠? 자, 표제부는 뭐 적어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이건 건물이니까, 아마 지목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조하고 종류가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다 떠내려갔어요. 다 떠내려가면 이거 없어졌죠. 그럼 여기다 당연히 없어져야죠. 이게 이제 폐쇄시키는 거야. 폐쇄시켜가지고 폐쇄 등기부에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소멸돼야 돼. 일부는 안 돼. 자, 표제부 여기 안 나와. 여기다가. 여기 건물 멸실되었다고. 멸실을 해놓고는 폐쇄를 시켜요. 어디다 등기한다고?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표제부 갑부에 하는 게 아니고. 자, 43조 갑니다. 제1항 건물이 전부라고 살짝 적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쉽게 해서 집주인이 그 사실 멸실이 있는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권리 등기는 기간이 없어요. 소유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는 기간이 없어.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돼. 그런데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옆에 적어. 그러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제 등기법에는 과태료 없어요. 과태료 없어요.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중요하고 줄거져 있죠. 2번 그 소유권 등기 명의 시계 건물입니다. 건물 소유권 등기명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 언더라인 외워야 돼. 건물의 땅, 동그라미 쳐.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를 동그라미 대위하여 대신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때 얘기야. 자, 땅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이제 을이 이제 이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은 을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되면 누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 갑이 1개월 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집이 이제 태풍으로 떠내려갔어요. 집이 떠내려가면 뭐부터 해야 돼? 집이 떠내려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집부터 지어야지. 집부터 지어야 되니까 멸실 등기 안 합니다, 이거. 할증을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집부터 지어야지. 우리 멸실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1개월이라고 과태료 때렸어요. 그 국민들 여가지 미친놈들 아니야. 우리 집이 떠내가지고 나는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에 텐트 짓고 있는데 과태료 말이 돼, 그게. 그래, 하도 국민들 여가니까 이제 그거 없앴지. 과태료 안 때립니다. 그래, 안 하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지금? 저 초등학교 텐트에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갑이 이 사람 대신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 소유자가 자, 대위 멸실 등기 할 수 있다. 대위 대신해서 자주 나와요. 대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안 하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대위야 멸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죠. 다음에 멸실은 몇 개월 내에 신청하라고 그랬어? 1개월 내야 멸실. 그 다음 밑에 44조는 건물의 부존재입니다. 부존재. 자, 이거는 부존재. 모르는 것,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거 보죠. 1번.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시골에 이런 거 많죠? 그 소유권 등기 명의는 동그라미 지체 없이야, 이거는. 왜? 발견이 잘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건 1개월 내가 아니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이건 같을 수도 있어요. 자, 등기부에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허물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없습니다. 부존재입니다. 없는데 등기부에는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건 없어. 그랬을 때도 뭐하고 똑같아요?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자기가 발견했을 때,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부존재한 건물이 등기만 돼 있을 때 지체 없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 근데 자, 이건 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겠죠? 자, 이건 땅 주인은 갑이고 건물 주인은 을이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대위입니다. 갑이 대위에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2번. 이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제1항에 따라, 즉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그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등기 동그라미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구별 잘해야 돼. 자, 건물의 멸실 등기는 몇 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 1개월 내. 부존재한 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 등기를 1개월 내 또는 지체 없이 신청하면 누가 대위할 수 있다고? 땅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대위 때문에 그래.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건물 멸실은, 자, 멸실 등기는 1개월 내, 부존재는 지체 없이, 그리고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도 변경. 항상 변경하고 경정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세요. 이건 포인트가 일부입니다. 일부. 자, 일부가 이제 불일치죠. 일부 불일치할 때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고치는 등기.
일부를 고치는 등기입니다. 자, 예컨대 아까 잠깐 했죠. 이 집에 방이 4칸인데, 방이 4칸인데, 4칸 다 태풍으로 떠내려갔어. 무슨 등기 한다고? 멸실 등기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 한 칸만 떠내려갔다 그러면 변경 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멸실 등기는 아예 그 표제부 자체를 폐쇄시킨단 말이에요. 없애니까 전부가 돼야 돼. 변경은 일부야. 일부 쬐끔이라는 거야. 일부. 자, 변경 등기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 박스 좀 보세요. 오른쪽 박스 있죠? 자, 9번에서 1. 부동산 표시 변경. 2. 등기 명인 표시 변경. 3. 권리 변경.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순서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부는 제일 앞에 있는 게 무슨 부죠? 표제부. 그 다음 게 뭐죠? 갑구. 그 다음 게 을구입니다. 자, 그럼 요게 표제부의 일부가 불일치하면 표제부에 등기요. 요게 또 여기에 일부가 뭐 잘못된, 여기에 일부가 잘못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기억합니다. 여기 하는 것을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 근데 여기 뭐 적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죠. 요게 조금씩 바뀌면 바로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 대표적인 내가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중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면적이죠. 왜냐? 우리 분할 많이 하잖아, 분할. 분할하게 되면, 우리 이제, 뭐부터 해야 돼? 분할하면? 뭐부터 가야 돼? 이제 취적법으로 가야죠, 취적법. 취적법에서 뭐 해야죠? 분할 잘라줘, 그죠?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 등록하고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요거 변경 등기 신청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토지대장하고 교차하겠죠. 예컨대 이제 면적이 1000이었는데, 잘라가지고 한 500으로 됐다. 그럼 또 뭐가 하나 생기겠어요? 10원이 바뀌죠? 2의 1. 이거 간단 말이에요. 표제부. 표제부는 항상 대장하고 같이 간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자, 그러면 변경하고 경정 차이는 조심할게. 자, 이제 이 변경은 요거는 사후적이야. 나중에 사후적 불일치. 사후적으로 바뀌었을 때 바뀐 거. 나중에 바뀌는 거. 나중에. 자, 나중에 대표적인 게 뭐, 아까 했잖아요.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바뀌는 게 변경이죠. 다음 경정은 이걸 원시적이야. 처음부터. 이걸 원시적이라고 그래.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 잘못된 걸 고치는 게 경정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이거 할 때, 근데 소재를 처음부터 내가 했는데 이 등기가 잘못해가지고 안동시인데 인동시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잖아.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요거는 경정으로 안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은 후발적이야.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 그것만 차이야. 그리고 이 하나 가보죠. 1. 부동산 표시 변경. 밑에 등기 형식은 주등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다. 항상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그 다음 등기부는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자, 2번에 중간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명인 표시 변경 시켜서 개명이죠. 개명이나 이사 간 거, 전거 이런 거야. 이거는 동그라미치되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부기 등기, 또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기재는 갑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을구에 하는 경우 있어요. 예컨대 소유자의 이름 개명, 소유자가 개명됐다. 어디 하겠어요? 갑구에 하겠죠. 전세권자 이름이 개명됐다. 어디 하겠어요? 을구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오른쪽 3번이 가장 중요해. 권리 동그라미 쳐. 권리 변경 경정입니다. 자, 권리 변경 경정은 원칙은 부기 등기 줄 거세요. 예외적으로 주등기. 자, 이거는 권리니까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등기부도 당연히 갑구나 을구입니다. 그 밑에 등기상 이해가 줄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승낙서,
또는 성낙서를 첨부 못하면 그 판결 받아가지고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미 등기입니다. 이걸 줄여서 성낙서 등이라 그래. 조금 이따 할 거야. 성낙서 등. 자, 성낙서 등. 자, 그렇게 해놓고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변경 등기로 와보죠. 자, 1번에 표제부 변경은 추등기 단독 신청이야. 추등기 단독. 자, 무조건 표제부는 100% 추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100% 추등기입니다. 그리고 100%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아까 설명한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정감. 줄과 또 일부 멸실이 바로 변경입니다. 일부 멸실이니까 변경이야. 살짝 적어보세요. 전부 멸실은 뭐라 그랬죠? 멸실 등기죠. 전부 멸실되면 멸실 등기,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입니다. 그 다음 2번은 그냥 제목만 기억해내세요. 대지권이 바뀌면 대지권 변경 등기도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대지권은 아파트에서 땅 사용하는 권리죠. 대지권 변경 등기도 표제부에 합니다. 자, 그 정도. 방가리 2번 내려오세요. 자,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 단독 신청. 이런 걸 외워줘야 돼요. 자, 등기 명인은 기업, 개명은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꾼 거. 다음 주소 변경. 요걸 전거라 그래. 전거. 이사 간 거. 이사를 참 옛날에 쓰던 거래요. 한자입니다. 전부. 전거. 구를 전자. 전거.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등기부 지금 한자로 돼 있어요. 전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로 바꾼 거죠. 전거. 이사라고 안 적습니다. 전거. 다음 주민등록 번호 변경. 부동산 등기용 등 이런 게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자, 표시는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성낙서 등 제출 안 합니다. 자,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직권 동그라미 쳐. 직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직권, 기억, 리얼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직권은 뭔 뜻이냐면,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등기관이 자기 알았어요. 등기관이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대개 보면 우연히 알게 되면 직권을 합니다. 우연히. 자, 보세요. 기업.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자, 행정구역. 근데 송현동이 송하동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 또는 명칭 변경으로 생긴 경우는 그러면 등기관이 우연히 알죠. 그죠? 바꿔주는 거야.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명칭 변경 직권으로 합니다. 이거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도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되면 직권으로 합니다. 할 수 있다. 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거. 노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우연히 밥 먹다가 발견하면 하라는 거야. 발견 못하면 그래 내버려둬도 돼. 그래도 내버려둬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공무원들 일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공무원들 뭐. 다음 2번 갑니다. 직권 그 다음에 리언은 반대예요. 리언 중요합니다. 리언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쳐.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겁니다. 다른 데는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유자가 갑이야. 소유자 갑이 이 땅이나 건물을 팔았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집장사입니다. 사실은 집장사 한 10분 다녔어요. 10분 다니 현재는 안동에 살고 있어요. 안동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등기하려고 딱 이렇게 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 현재는 어디로 돼 있어? 안동시로 돼 있잖아요. 등기번호 누구죠? 서울이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야, 주소가 틀리잖아.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같은 사람을 만들고 등기해줘야 돼요. 동명이인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얘부터 바꿔야 돼. 주소를 바꿔야죠. 그래야 같은 사람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직권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그러면 10번 바뀌었어. 10번 등기하겠어요? 한 번 하겠어요? 또. 네, 또 10번 한번 더 그러면 안 돼. 한 번 합니다. 주민들 등기 처음 보니까 이상한 10번이잖아. 현재로 바꿔주면 돼. 현재로. 그럼 요거는 부기등기입니다.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걸 안동으로 바꿉니다. 안동시. 이렇게 하니까 서울 사람이 안동으로 바뀌었죠. 이걸 주말하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걷는 게 아니고 일부잖아. 일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의 주소가 다르니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하고 직권으로 표시 변경 등기 해준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이거 카카 있었어요. 카카 했는데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직권으로 표시 변경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주라. 이렇게 되면 직권은 직권 워낙 많이 나와. 무선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 만약에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이전 이건 안 해준단 말이야. 여기에 저당권자 은행 은행도 이사 많이 가잖아요. 은행 여기가 이제 자 우리가 안동의 송화동이었어요. 지점 송화동이야. 근데 이제 을이 저당권 자 팔아먹었어 병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송화동이고 지금 자 을이 어디로 이사 갔느냐? 자 저 무슨 동으로 갔다고 할까요? 예천으로 갔다고 하죠. 사람 은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각하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부터 해야 돼? 이거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이건 안 해줍니다. 무선 등기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요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합니다. 기억해야 돼. 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있어.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서울에서 안동으로 신청 정보상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심표 그 등기 시 제출했던 주소 증명 서면 즉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 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안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원이 동그라미 뭐 한다?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같은 말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다음 3번 갑니다. 이제 권리 변경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 정감, 차임 정감, 치료 정감, 존속 기간 변경, 이율 변제기 등 이런 게 권리의 변경 등기라 그래. 권리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거야. 권리 내용이 여기서 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전세금 정감을 한번 해보자. 전세금 정감. 아까 전세금을 살짝 해놓고 왔었어요. 자, 페이지와 보면 85쪽 가보세요. 85쪽 찾았습니까? 85쪽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방가로 4번 바로 이겁니다. 전세권 변경은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성락을 받지 못하거나 재판서 등본 첨부하지 못하면 뭐한다? 주등기한다.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다시 원위치로 오세요. 자, 먼저 출근놓고 이제 가보자. 기업 공동신청. 원칙은 부기등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거 적어보세요. 자, 손해볼 염려 있는 자. 등기하면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이라 그래. 손해볼 염려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첨부를 못하면 소송에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합니다. 일단 니은
권리 변경을 주기세요. 부기등기한 경우는 종전 등기를 빨간 손을 긋는다. 주말하나. 주등기한 경우는 종전 표시를 주말하지 않는다. 주말은 또 말소입니다. 여기 자주 나와. 꼭 한 문제 나와요. 자, 이해관계는 조금 이따 하겠고, 보죠. 전세권 변경 등기 한번 해보죠. 뭐 전세권, 저당권 똑같아요. 자,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예외적으로 이해관계는 있는데, 이해관계는 성낙서 등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줄임말이야. 성낙서 등 첨부 못하면 주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하죠. 예를 들어 보죠. 전세권 변경 등기 한번 해보죠. 이제 여기 이제 전세권 설정 얼굴입니다. 당연히. 자,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전세권자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갑이죠. 자, 갑이 이 집이라고 하죠.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 갑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금은 1억인데 여기에 2순위에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둘이 합의해서 이제 1억에서 1억에서 1억 500으로 올립니다. 1억 2천 올린다고 하죠. 올립니다. 전세금이 올라가죠. 이 전세권 변경이잖아.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는 뭐죠?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가 있으면 성낙서 등 첨부 못하면 주등기라 그랬어요. 자, 3순위 있다고 하죠. 3순위 저당권자 정.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피담보 채권이 다 1억이야. 자, 1억인데 1억 2천만 원 이게 전세금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 볼 염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인이라 그래요. 이해관계. 이해관계인의 성낙, 자, 원칙은 이거에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나 있을 때는 첨부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낙서를 써줬어요. 이 사람을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줘요. 이거 써주면 바보죠, 이거. 안 써줘요. 그럼 만약에 안 써준다, 그러면 주등기를 합니다. 몇 순이죠? 1, 2, 3, 4가지. 오케이. 전세금 1억 2천입니다. 주등기를 해야 돼.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4억에 경락이 됐다. 청락서 안 써주니까 주등기. 그럼 누구부터 먼저 받죠? 얘 얼마 받아? 1억 2천 받아? 1억 받아? 1억 받는단 말이에요. 얘 얼마 받죠? 1억. 얘 얼마 받죠? 1억. 얘 2천. 이렇게 돼요. 이거 받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한 2억, 이걸 할까? 예,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 받죠? 예, 1억. 얘 1억. 얘네들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주등기는 후순이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성낙서를 써줬다. 아니면 써줬다. 예컨대, 이게 써주겠어요. 이게 만약에 전세권을, 갑이 만약에 좀 더 갚았다. 그럼 써줄 수 있겠죠. 써줬다. 그러면 무슨 등기 한다고? 요걸 첨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는 1, 2, 3. 주도 1,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부기등기는. 하면서, 요거죠? 1번 전세권 변경. 그 다음에 전세금이 얼마죠? 1억 2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부기등기 했죠? 그럼 이걸 주말을 합니다. 아까 주등기 할 때는 이거 안 했죠? 그죠? 부기등기는 주말에. 왜? 여기 이제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 한다? 주등기 순위 하니까. 그럼 여기 이제 경매대가 2억이 됐다. 그러면 얘가 얼마 받죠? 1억 2천 받는 거죠. 왜? 부기등기는 주등기는 이거는 빨간색 그었고 1억 2천 받고 그럼 얘는 얼마 받아? 8천 받고 얘는 못 받는 거죠. 부기등기가 순서가 빠르잖아요. 그 점입니다. 원칙은 부기등기 했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해관계 성낙서를 첨부했다는 거죠. 첨부 못하면 주등기. 이게 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지상권 변경 똑같아요. 네,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이렇게 되면 원칙은 주등기, 부기등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성낙서 등 첨부 못하면 주등기한다. 그럼 미연에 권리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하면 종전 표시를 뭐 했죠? 말소하고 주등기하면 종전 표시를 주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정도고 오른쪽 3번에 경정 등기는 똑같아요.
근데 요건만 조금 달라. 1번 요건은 동그라미 1, 착각, 차고 또는 유루. 유루는 빠뜨리는 걸 유루라 그래. 빠뜨리는 거. 차고 또는 빠뜨리는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빼먹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유루. 자, 홍길동을 적어야 되는데, 자, 이름이 홍길동이야. 자, 등기관이 졸다가 그냥 홍동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유루죠. 유루. 이 빠뜨린 게. 네. 유루. 또 이제, 유루. 착각했다. 홍길동인데, 또 졸다가 잘못, 홍길길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착오죠. 이럴 때 이제 고치는 게 이제, 뭐죠? 경정등기.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착오나 유루가 등기의 존재. 그 당구장 표시 조심하고, 항상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해야 되니까, 현재 효력이 있어야 돼. 당구장 표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경정등기 할 수 있어요. 현재 유효한 등기만 경정합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폐쇄시켰으니까. 자, 폐쇄 등기 기록상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된 후 종전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경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다음 동그라미 3번 이제 착각이나 또는 유루가 등기상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착오나 유류가 있어야 돼. 일부. 그 다음 4번 이제 줄거세요. 원시적으로 불일치. 처음부터 불일치해야 돼. 처음부터. 홍길길동 이런 거. 그 다음 3번에 항상 변경 경정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경정 전 경정 후 사이에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절차는 저거 누구랑 똑같아? 변경 등기랑 똑같다. 1번 당사자의 착오, 착각이 있다면 신청을 합니다. 자, 변경은 똑같아. 기억. 표제부 경정은 단독 신청 주등기. 미형 등기명인 경정도 단독 신청. 이거는 부기 등기입니다. 부기 등기. 개명 전거 부기 등기입니다. 다음 뒤것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권리 경정은 공동 신청인데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다만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성낙서나 재판서 등본 첨부 못하면 주등기입니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2번은 좀 중요 표시하세요. 자,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해 줘야 돼. 등기관이 잘못하면 직권으로 경정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직권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기억한다.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홍동 또는 홍길길동 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 줘야 돼요. 자, 다만 조심할 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제3자의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성락이 있어야 한다. 자, 4번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포인트가 전부야, 전부. 자, 전부. 자, 그 위에 이제 빈 데가 있죠. 맨 위에 좀 적으세요. 자, 맨 위에. 이건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한자를 좀 쓸게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등기상 이 상자.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 형식상 이런 말이야. 등기부 형식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으면 줄여도 그냥 이해관계인 이렇게도 줄입니다. 자, 의 성낙서 등. 자, 등은 성낙서를 첨부 못하면 소송해가지고 소송해서 판결 정본 받아요. 등본. 등 첨부입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서 첨부하는 거 세 가지인데 아까 첫째 조금 전에 했죠? 권리 변경 등기 또는 권리 경정 등기의 부기 등기 요건입니다. 부기 등기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낙서 등을 첨부했다. 그러면 무슨 등기했죠? 부기 등기했죠. 첨부 못했다. 못하면 무슨 등기했죠? 주등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권리 변경, 경정, 전세권 변경, 전세권 경정, 지상권 경정, 재산권 변경.
그 다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배울 말소 등기 하고 말소 회복 등기. 자,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자, 첨부를 해야 돼. 첨부를 못하면 주등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각하시킵니다. 각하. 등기 안 해준다는 거야. 집에 가 이렇게 됩니다.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는데 성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첨부 안 되면 주등기 하는 게 아니라 각하합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를 안 해준다. 이거 등기 실행 안 해준다는 거죠. 책임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째는 꼭 나와요. 자, 4번 이제 말소 등기. 자, 적었습니까? 매매 크게 적어놔야 돼. 자, 땡땡 갑니다. 기존 등기상 동그라미 전부 소멸입니다. 아까 1부는 뭐였죠? 변경 경정이야. 전부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100% 주등기 같은 말 독립 등기입니다. 주등기, 독립 등기. 다음 말소 등, 자 조심할게. 말소 등기를 두 번 하면 안 돼.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허용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걸 답으로 가장 많이 냈죠.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안 되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의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1번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 전부 부적법. 전부 부적법. 그리고 2번 만약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성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첨부돼야 돼. 이거 첨부 안 돼 뭐라고 그랬죠? 각하한다 그래서 각하. 자, 3번도 중요. 확정 판결에 의해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때는 그 성낙서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낙서 등을 첨부 못하면 주등기가 아니라 뭐 한다고?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 자, 그 밑에 중요표시는 놔두고 방가로 2번 먼저 내려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 외워야 돼. 살짝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등기함으로써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예. 이는 이익이고 해는 손해인데 이익 보는 사람이 아니고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 대표적인 애가 후손이 권리자야. 후손이 권리자가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입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지상권, 전세권 등 말소 등기 신청 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그럼 객체가 뭐죠? 이게 객체잖아. 이걸 말소되면, 자, 객체가 없어지잖아. 이 사람 손해보죠. 그죠? 객체가 손해보잖아. 이 사람이 이해관계란 말이야. 그럼 이 말소 등기할 때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성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성낙서 첨부 안 하면 이거 말소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성낙서 첨부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하잖아. 이것도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성낙을 해줬으니까.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다음 2.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그 부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해관계인.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였어요? 제일 처음 하는 소유권 보존이잖아. 소유자 값 보존 등기. 하고 나서 만약에 얼구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이게 말소되면 이게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보존 등기 말소하면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자, 3번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한 경우 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 시 저당권자 병도 이해관계인이죠. 잘 생각해야 돼.
갑이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내줬어. 그럼 현재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소유 이전. 을이 병은행에 가서 돈빌 저당권 설정했죠. 자, 이거 말소하면, 예, 손해보죠? 이해관계입니다. 자꾸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런데 밑에 방가로 3. 이해관계 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사람은 성납해 줄 필요 없는 거죠. 자, 가보죠. 1번. 1번 저당권 말소에 의해서 2번 저당권자. 2번은 이익이야, 손해야? 1번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저당권은 오히려 이익 보는 거죠. 그죠? 이건 이익 보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다음 2번. 2번 저당권 말소에 관한 1번 저당권자. 그 사람 이익이야, 손해야? 2번이 말소되면 1번은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손해는 안 보잖아. 3번. 지상권 말소 시 그 선순위나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도 이익 보고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지상권자는 우선 면제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옵니다. 그 당구장필이 2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갑니다. 저당권이 이전된 후, 요건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 이전 등기된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줄거세요.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한 후 심표 그 저당권 이전에 줄거세요. 부기등기는 등기원 직권 말소한다. 외울 때 부기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부기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당권 이전 한번. 이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자 을입니다. 자, 저당권을 팔았어, 병한테. 자, 저당권 팔 때는 항상 이 채권의 1억. 자,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팔아야 됩니다. 채권도 병한테 팔고, 채권 양도, 저당권도 팔고, 저당권 이전.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합니다. 채권 양도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도 1억 팔고, 그럼 병이 채권자고, 채무자는 갑이겠죠? 갑이 이제 저당권 설정한 사람, 이 건물에. 은행이 이제, 갑이 은행에 가서 돈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이 채권을 팔면서 병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이니까 객체가 저당권이잖아. 그러니까 부기등기 해야 되겠죠? 다시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부기등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겠죠? 주말하죠. 자, 조심해야 돼요. 그럼 현재 저당권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죠? 자, 이거는 옛날 저당권자였잖아. 자, 근데 돈은 누가 빌렸어요? 자, 갑이 빌렸죠, 그죠? 자, 근데 나중에 돈을 갚았어, 갑이. 자, 돈을 갚아서 채무를 변제했어요. 변제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병한테 해야죠. 채권자도 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았어. 이제 빵원이죠? 빵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성으로 저당권 이거 뭐가 됐죠? 이제 무효됐죠? 무효됐습니다. 그럼 이걸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하려면, 자, 말소하려면 이 사람이 권리자도 이제 말소는 말소 권리자. 그럼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누가 의무자겠어요? 병이죠. 왜? 이 사람이 현재 살아있어요. 얘는 죽었잖아. 자,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 사람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뭘 말소하라 그랬어요? 이걸 말소하라 그랬어? 이걸 말소하라 그랬어? 이거 봤잖아. 이걸 말소해야 됩니다. 이걸 저당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당권 말소할 때는 자, 현재 소유자인 저당권 병을 의무자로 상대로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저당 설정 등기 말소해야 돼. 공동 신청을 말소했단 말이야. 말소하니까 주가 죽었잖아요. 그럼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죽었네. 이제 등기관 알아서 이렇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해. 항상 부기등기는 신청 말소가 아니고 직권 말소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부기등기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신청 말소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읽으면 이해될 거예요. 보죠. 저당권이 이전된 후 이렇게 적어. 을에서 병으로. 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 이전 등기된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건 아니야. 부기등기는 나중에 직권 말소해야 돼. 주등기였던 줄거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한 후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에 나중에 그 부기등기는 등기원이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음에 자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못한다는 거 이겁니다. 자, 이순위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3순위 뭐 저당권자 병, 또 4순위 저당권자 정 이렇게. 자, 저당권은 한 개 부동산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 하잖아. 점유를 못 하니까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이 말소됐어요. 자, 말소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말소된 거야, 이제. 돈을 다 안 갚았는데, 갑이 을에게 돈 다 안 갚았어요. 그런데 채무가 1억인데, 한 8천만 원밖에 안 갚았어.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남았었는데, 말소등기 잘못된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말소등기 두 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회복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회복등기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2번 저당권 말소 회복. 하고, 요 등기를 그대로 해줘요. 저당권자 을 그러면 여기는 2번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등기하다 보니까 쭉 가다가 4다음 5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럼 이게 회복 등기입니다. 자, 거기 5번 갑니다. 말소 회복 등기 오죠. 자, 말소 회복은 회복시키는 거야. 땡땡 적으세요. 원상 회복 등기 이렇게 하세요. 원상 회복 등기.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거. 자, 방가리 요건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조심해야 돼. 자, 외울게. 멸실 등기는 어디서 한다? 우선 등기 표제보다 전부죠. 전부 멸실. 어디다?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 다음에 변경. 변경 경정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도 뭐야? 전부입니다. 자, 차이점은 요거는 멸실은 표제부에 하는 거야. 표제부. 자, 말소는 요거는 갑골구에 합니다. 갑골구. 전부 말소. 일부 변경 경정. 경정. 다음에 말소 회복이야. 말소 회복. 자, 조심할 게 말소 회복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야. 회복시켜 주는. 자, 요 말소 등기 아까 잘못했죠. 그죠? 말소 등기를 잘못하니까 어떻게 회복해 줬죠? 회복 등기 해주죠? 이 주등기죠. 자, 말소를 잘못해서 이건 주등기가 원칙이야. 주등기. 여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이 살짝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 줘야 되겠어요? 일부 회복해 줘야 돼. 이건 조심할게. 일부 회복도 있어. 일부 회복. 요거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등기입니다. 자, 조심할게 가죠. 기억.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돼. 그 전부에다 살짝 적어.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합니다. 전부 회복이 원칙이고 일부 회복이 예외야. 그 다음에 이번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이야. 회복. 자, 그 중요 표시. 등기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해진 경우라도 줄거세요. 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때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게 실제하고 같아지면 회복할 게 없잖아. 말소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아까 이거예요. 아까 이게 잘못됐어요. 8천만 원 안 갚았어요. 자, 잘못됐어요.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돈을 갚았어.
1억 다 갚았어. 그럼 이제 아까는 이게 무효였지만 이제 뭐가 됐죠? 정당화 등기 됐죠? 그럼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현재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이해관계인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성낙서나 이걸 등이라 그랬죠. 등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게 이해관계인이 손해입을 우려 여부는 이거는 말소시가 아니고 회복 등기 당시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인 여부를 따져야 돼요. 다음 4번 조심하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 예.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회복 등기해줄 의무자는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은 이제 권리 말소니까 공동 신청입니다. 자, 2번은 중요. 자, 등기가 만약에 직권으로 잘못 말소되면 직권 회복해 줘야 돼.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잘못 말소되면 회복 등기는 직권 또는 촉탁이 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은 자, 누가 잘못했느냐? 자,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직권으로 회복시키고 촉탁이 잘못됐다 그러면 촉탁으로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회복 등기는 말소를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직권으로 잘못 말소하면 직권 회복, 촉탁으로 잘못 말소되면 촉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가등기에서 가고, 자, 방가로 3번 갑니다. 등기 실행. 자, 1. 전부 말소 회복은 어떻게 한다? 주 등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부 말소 회복은 어떻게 한다고? 부기 등기합니다. 아까 말소 회복은 아까 1, 2, 3, 4 오다가 갑자기 2 이렇게 회복했죠? 그러니까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1번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전 종전 순위 효력을 보유한다. 그래서 원상 회복 등기라고 그랬잖아. 원래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원래 보유한다. 여러분들 등기부 보다가 이제 1, 2, 3, 4, 5 하다가 6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가 나온다든지 3이 나오면 이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2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때는 뭐 첨부하라 그랬죠? 성낙서 등 첨부 없이 회복 등기가 됐네. 그럼 무효네 뭐. 그 등기는 이해관계에서는 무효다. 자, 이렇게 등기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게 이제 가등기인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